KB부동산 통계 22년 7월 25일 기준자를 먼저 보겠습니다. 예, KB 통계. 요거는 우리 매주 보고 있는 건데요. 시황을 확인하는 주 단위로 시황을 보는 거하고 월 단위하고 연 단위하고 분기 뭐 많은 것들이 있지만 뭐 늘 말씀드리지만 장기적으로는 집값은 우상향이다. 다만 그 중간에 부침이 있는데 그 부침을 견디느냐 못 견디느냐의 차이입니다. 자, 전국 아파트 매매는 0.05% 하락, 전세도 마이너스 0.04% 하락, 경기도도 마이너스 0.05% 하락, 전세도 마이너스 0.05% 하락, 수도권 매매 역시 마이너스 0.05% 하락 중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다 하락 중이다. 안 좋다. 이게 연말로 가고 그리고 내년 됐을 때 더 안 좋아질 거다. 안전띠 단단히 매라 말씀드렸죠. 그리고 매매 경기 인천에서 여기서 보게 되면 전주 대비 전부 다 하락했는데 평택은 0.03% 약간 상승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화성, 오산은 하락한 걸로 나왔고요. 그래서 평택이 요번에도 여기에 올라갔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꾸준히 이렇게 반복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 들어 이제 요런 하락기 때, 상승기 때는 뭘 봐도 상관없는데 지금 보합과 하락을 같이 그리고 있을 때는 지금 뒤에는 부동산 원 자료도 같이 볼 거거든요. 왜냐면 둘이 추구하는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어디는 떨어지고 어디는 올라가고 이래가지고 둘 다 보면서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셔야 되는데 길게 보면 결국 우상향이더라. 쭉 얘기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평택이 뭐 깡촌이네 뭐 하면서 비하하고 하면서 요즘 굉장히 여러 가지 댓글들이 달리는데 정신승리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제 위안을 하시는 것도 좋은데 결과적으로는 뒤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평택이 어제의 평택이냐 오늘의 평택과 어제의 평택은 다르기 때문인 거죠. 자, 상승률 보면 금주 상승률 상위에는 못 올라갔습니다. 하락 지역에 보면은 화성은 꾸준히 아주 꾸준히 떨어지고 있고요. 전년말 대비 상승률에도 평택, 오산, 안성, 화성 이렇게는 없고요. 하락에도 역시 화성이 마이너스 2.69%가 떨어졌습니다. 화성은 지금 올해 들어서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보게 되면 올해 1월 3일부터 보게 되면 화성은 계속 마이너스예요. 쭉 마이너스고 그 색깔이 옅고 짙고의 차이는 있지만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 같은 경우에는 쭉 상승 흐름을 그리다가 전주에 마이너스 0.06% 하락했고 25일 기준 7월 25일 기준으로는 0.03%가 상승한 걸로 나오는데 마이너스 0.06에서 0.03까지 상승한 거기 때문에 상승폭은 더 큰 거겠죠. 네. 근데 어쨌든 일부 지역들 고덕, 지제, 뭐 다른 지역들에서도 호가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실거래가 찍히는 것들도 굉장히 전 시간에 싱겁게 찍힌 것도 보여드렸지만 그렇지 못한 지역들도 많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거래가 거의 안 되고 있어요. 아마도 취득세 부분을 지금 마지막까지 안 건드리고 있거든요. 양도세 그리고 보유세 부분을 다 건드렸는데 취득세를 안 건드렸습니다. 지금 보유세 같은 경우에는 주택 수가 아닌 총액으로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취득세 부분이 지금 2주택자는 8%, 3주택자는 12%,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에서 2주택이 됐을 때는 대출이 안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게 만약에 거쳐진다면 물론 그때 당시에는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그런 것들을 조금씩 손을 보는 이유는 경기 침체기에도 부동산이 폭락해서 막 물속에 뛰어들고 막 구명조끼 없이 뛰어들면 안 되니까요. 그런 분들이 생겨나지 않게 어느 정도는 침체기에도 버틸 수 있는 자산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기 위한 초석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매번 반복됐습니다. 그 정권이 누가 되든 상관없이 그때 당시 경기 흐름에 따라서 그런 것들은 다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요번 다수당에서도 무조건적으로 그런 거를 반대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요번에 뭐 지지율이 어쨌든 간에 탄핵되지 않는 한 계속 밀어붙이려고 할 거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저찌됐든 현재 주간 단위로 우리가 시세를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지금 다 안 좋거든요. 지금 전국 서울 6개 광역시 수도권 세종 경기 그 모두가 지금 우리가 인구가 대부분이 분포하고 있는 이 지역들이 전부 하락세를 면하고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에 평택도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 거는 어찌 보면 당연한 건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덜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거지만 대기업이 버티고 있고 일자리가 풍부하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인프라가 계속 확충되고 있는 호재들 때문이겠죠. 자, 어쨌든 간에 화성, 안성도 지금 떨어지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지금 3주째 떨어지고 있고, 오산은 지금 한 2달 가까이 떨어지고 있고요. 평택은 한 번 떨어지고 다시 상승으로 바뀌었어요. 예, 물론 이게 일부 특정 지역이나 중간 매물대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거겠지만요. 전세 가격 한번 볼까요? 전세 가격도 보게 되면은 안성, 평택이 조금 상승했습니다. 매매가와 전세가가 같이 상승했거든요. 여기 안성이 0.09%, 그리고 평택이 0.05% 조금 상승. 예, 그리고 화성은 역시나 하락, 마이너스 11%. 그러니까 화성은 매매, 전세 두 개 다 떨어지고 있고, 평택은 매매, 전세 둘 다 올라갔다. 자, 전세 가격 보면 여기에 이제 안성 빼고 나머지는 들어간 게 없습니다. 전세 가격, 금주 상승률 상위, 금주 하락률 상위에 올라간 게 없고요. 전년 말 대비에는 안성만 6.89% 전세가가 상승했다. 작년 요맘때와 지금 비교했을 때 6.89%가 상승한 상태다 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평택도 많이 오른 겁니다. 전세 가격 같은 경우에 2년 전에 신규 아파트 입주했을 때 당시에 1억 중후반대에 계셨던 분들이 지금 새로 시장에 나왔을 때는 2억 중후반이 됐으니까요. 한 1억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자, 요거 이제 전세 가격 증감률도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지금 전국 서울 6개 광역시 수도권 세종 경기도까지 전부 마이너스를 그렸고요. 화성시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0.11%, 그리고 평택, 오산, 안성 요 세 개 시는 0.05, 00, 0.09% 상승했습니다. 전세가가 상승했어요. 요게 이제 나중에 매매가가 떨어지면서 갭이 좁혀지거나 또는 깡통 전세가 많이 나올 텐데 입지를 잘 골라서 내 돈을 잘 지키셔야 되고, 특히나 전세 계약을 하실 때는 무조건 보증보험 가입이 되는 집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집이 대출받아 들어가는 집이든 또는 내 돈으로 들어가시던 간에 하락기 때는 전세 자금을 무조건 보증보험에 그 돈 아까워하지 마시고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이제 가능하시다면 뭐 월세로 계신 게 더 좋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가 더 유리하다. 나는 새 아파트 입주 전에 전세 자금을 어느 정도는 이렇게 묶어 놓으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돈 잘 지키셔야 돼요. 하락기 때는. 그래도 평택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도 다행히 전세가는 어느 정도 올랐다. 근데 일부 지역에서는 호가나 여러 가지가 이제 조정되고 있고, 전세는 대부분 실거주자시거든요. 투기로 전세를 하시는 분들이 없는데, 전세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방학 때 주로 많이 이사를 하시고 봄, 가을에 주로 이사를 많이 하시거든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장마철이나 혹한기 때 겨울에는 이사들을 잘 안 하세요. 그래서 1년에 6개월 정도 이사를 하시고 6개월 정도는 거의 이사 수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전세를 놓으실 때는 그 점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평택의 더샵 시티라든가 고덕에 있는 신규 아파트라든가 또는 일부 2년 만기가 돼서 나오는 매물들과 전세가 이제 막 섞여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재값을 받냐 못 받냐, 그리고 세입자를 받냐 못 받냐는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적당한 선에서 타협해가지고 세입자를 맞추셔야 됩니다.